오늘 민선 8기 출범 2주년 선거와 보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마기가 있는데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딱 하루 날씨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민선 8기 출범 2주년 축하해주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8기 이내의 발자취 기록 영상을 잘 보셨죠. 이 외에도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축약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출범이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2주년이 되었습니다. 잘된 것은 더 계승을 하고 미흡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전화함도 등을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쉼없이 지난 2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여기 함께 계신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함께 저와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전반기 규정을 이끌으셨던 최웅만 회장님과 그리고 제9대 후반기 규정을 이끌어가신 정철호 부장님 그리고 최영호 부의장, 조관, 이기범, 장현동, 장명령, 박준영, 박은석 의원과 그리고 또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이경희 교육장 그리고 이기복 농협금지부장입니다. 또 박종영, 김창수 인간협회장님과 여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담양 지역신문을 대표해서 우리 최광환 대표님, 장광호 대표님, 한명석 대표님, 김한철 대표님 비롯한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박영돈 노인회장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쉼없이 달려온 민선 8년 2년의 검증 성과를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긍정 운영 방향과 성과 그리고 미래 비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담양을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경청과 섬김 그리고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만 바라고 그 민선 8기 2년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 잘못된 것은 잘된 것을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그런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과와 함께 미래 담양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그런 2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더 큰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먼저 혼자 걷는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감소통 행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의되는 그런 군정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전국 최고의 정책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자농촌이라든가乡村복지, 행복 담양의 그런 정책들을 우리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담아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행정 중심의 2년을 보냈고 그리고 모든 행정은 관행과 답습에서 탈피를 해서 실사부시 정의행정으로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담양 장기 비전에 격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900여 공직자와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증 성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향상으로
부자농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인연이었습니다. 농업예산은 지금 22년도에 제가 7월 달에 군에 입성을 했으니까 2회 추경부터해서 증액된 것이 22년도에 165, 그리고 23년도에 554, 그리고 24년도에 355억 등 22년 분예산 대비해서 1,074억 원의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을 부자농촌을 만드는 그런 지원으로 활용을 했고, 올해는 지금 아직 1회 추경까지만 마쳤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예산이 적습니다만, 올해도 재원 형태를 봐가면서 우리 농업 예산을 확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축산단지 중성 사업도 전국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선정이 돼서 2027년까지 127억 원의 사업을 들여서 친환경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주거비 집적 있는 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를 위해서 청년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하고, 그리고 농업사관학교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담양 맥분딸 육성으로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제가 지난 4월에 직접 인도네시아에 출장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TSE 그룹과 통상시식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최초로 로열티 1억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협약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국과 블랙 튤립 그룹, 여기는 UAE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 있는 회사와 딸기 수출 플랫폼 구축 협약을 제가 UAE를 직접 방문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담양 우량 딸기며 공급을 15만 주까지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기능성 토마토 담양 브랜드 토담토담 육성으로 지난해 농가들의 희망을 받아서 1헥타르도 재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희망농가가 많아서 7헥타르까지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기능성 토마토 생산시설 지원에 공모사업에 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4억을 지원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파라판 추출 브로콜리 새싹,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항암하고 치매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설파라판. 그게 브로콜리 새싹에서 많이 추출이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 담양에서 신 작목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매뉴얼을 6월 말까지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농가에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담양 특산물 해외 수출 확대도 담양 딸기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에 수출선을 확대를 하고 있고, 담양 쌀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지금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선수단하고 관광객들에게 우리 담양 쌀이 공급이 됩니다. 지난 4월에 선정을 해서 프랑스에 도착해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 독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우리 군에 부처 기술센터 본부하고 남부 임대사업소가 창피해 있었습니다만, 서부 지소를 신축했습니다. 서부 지소를 신축해서 봉산면, 수분면, 대전면 농업에 종사하는 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도 국민들이 희망하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지원했습니다. 22년도에 70만 3천 포 정도 됐습니다만, 23년, 24년도에는 105만 포 이상까지 이렇게 전량 공급을 했고, 보조율도 22년도에 약 45% 보조되던 것을 23, 24년도에는 약 80% 가까이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제로 인정받도록 우리 중심이 돼서 노력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좀 대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 담양쌀이 대수맑은 담양쌀이 23년, 24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쌀 브랜드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최우수상이 위에가 대상입니다. 최고가 대상인데 우리 군이 14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8번을 대상을 받고 6번을 최우수상을 받은 담양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양쌀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서울하고 제주도에 있는 학교 급식은 거의 우리 담양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한 600여 개수, 800개수 됩니다만 거기도 우리 담양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행복 바우처 지원이 75세까지 되는 것을 80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더 촘촘한 담양형 향촌복지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34%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래서 향촌복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향촌 돌봄 세부 실행력을 23년 9월에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4,500여 명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어르신마다 맞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자 병원 동행 서비스 및 퇴원환자 돌봄 추진도 140건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노인 맞춤형 일자리도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당초에 22년도에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11일 근로 하면 약 28만 원 정도 수입이 됐었는데 어르신들이 30만 원까지 좀 늘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10일에서 12일로 근로일수를 늘렸고 참여인원도 당초에 1,516명에서 1,621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으며 예산액도 22년도에 48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 올해는 약 69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이제 기능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7월부터는 개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주거안보센터 기능을 좀 강화하는 사랑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중년들의 이제 쉼터가 좀 없었는데 담양을 비롯한 6개소의 중년 쉼터를 조성해서 중년들의 쉼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이 2026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6년 중국을 목표로 현재 행정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양 사랑병원 응급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의 운영을 중단을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 담양의 응급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중단돼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군이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사랑병원 응급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부터 관리까지 치매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15,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검사, 검진을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도 당초에 65세 이상에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을 5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포진이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어르신들께서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기 예방주사 같이 독감 예방주사 같이 매년 맞으려고 이렇게 계획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 백신이 굉장히 고가인데 계획 물량보다 그 소진이 지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보를 거쳐서 한 번 맞으신 분들은 다시는 안 맞도록 홍보를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립형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금 음식 특화 농공단지 고서와 창평 쪽에 지금 7만 4천 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메디푸드 중심의 음식 그리고 전통식품 제조 등이 이렇게 업종이 유치될 것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담양채 일반 산업단지도 봉산면 쪽에 23만 1,000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곳 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돼 있어서 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지금 지정이 돼서 아마 창평은 문제가 없지만 봉산면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봉산은 제1반 산가는 봉산 쪽에 조성이 되는데 자동차나 첨단부품, 의료, 의학 제조를 이렇게 유치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2030년도는 달빛 내륙철도 대구에서 광주를 통한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또 투자예약을 4건을 9,762억 원을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138개 기업의 공장 화재 공급 일부를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3기업 체제에서 우리 공무원 중심의 142 분담제를 운영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서 205건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또 기업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담양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는 이미 중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담양 산업단지의 복합운동장도 풋살장이라든가 조훈장을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재생 사업으로 균형 있는 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양시장은 지난 4월 29일 날 우리가 지금 개장을 해서 현재는 52개 제품을 입주해서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에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60억을 투입해서 그쪽 환경들을 하나하나 인도를 새로 붙인다든 가로등을 붙인다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담양 종합로에 대한 전선 지중 그리고 도로 정비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약 3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색 있는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동반 성장을 위해서 창평면 도시재생사업이 141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고 봉산과 대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미 마무리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복지 육성사업도 고서 가상학년 용면에 1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취약적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야간 지금 전기 사용료를
군이 138개소 상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 단양읍의 8시면 대부분 상가들이 전기불이 이제 꺼집니다. 점등이 돼서 8시부터 10시까지 불켜기 운동을 위해서 그 2시간을 소요되는 전기세를 지원하는데 그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금은 일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만 12월 말까지 운영해서 성과 측정을 해서 성과가 있을 시에는 읍면까지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중심의 공정운영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양 통합형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4개소로 이렇게 분산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 일자리 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취업 지원도 267건의 구인 구직 등록도 167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년, 어르신 이렇게 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착과 도약 지원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아웃팀을 구성해서 지금 4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 문화 복지 카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속가능 관광 콘텐츠 말고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우리 군에 지난해 말에 관광객이 1,59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전라남도 전체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단양에 1,590만 명이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우리 단양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는 2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저희가 다각적인 콘텐츠 보관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 달빛 내륙철도가 개통이 되면 3천만 관광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단양 관광부는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도 정부 사업에 지금 588억 원이 반영이 돼서 우리 군이 야간에 좀 관광지가 좀 부족하다 해서 야외 공간 조성을 위한 지금 용역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 관광 스테이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도 올해 도공모 사업에 출산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투입해서 출산 지구에 대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내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과 중로권 내 미디어 전시관 조성, 그리고 한국 대남박물관 내 시설에서 어린이 프로방스를 개보수해서 무료 개방하는 등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축제는 이미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을 해서 2년간에 118만 명이 축제 개방하게 됐고, 산타 축제도 남도 쪽에서 유일한 산타 축제가 우리 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보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읍면 축제도 지금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읍면민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읍면민날 대신 축제를 하나씩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형편상 경년제로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행나무 축제, 고비산 삼복구 축제 등 6개월에 이렇게 축제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로 활용한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광재림과 메타색 방향 가로수길 중로번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 100에 선정된 3대 명품 순입니다. 1500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들을 보강하고 있고 또 걷고 싶은 명품길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금성산성 아래 대나무 생태공원대의 꽁냥꽁냥길을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산 이제는 지금 용사 바로 아래에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변길, 고서중앙천 여가농지길, 창평 깐다길을 올 하반기까지 조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양국제명산센터를 추월산 아래 190으로 들여서 건립 중에 있고 담양호가 지금 생태 탐방로가 다 연결되면 한 28.3km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준공이 못됐는데 26년도 목표를 해서 생태 탐방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미르교를 28.3km를 하루에 다 걸으려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건너오는 교량을 하나 320m짜리 있습니다. 거기에 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부과하는데 그게 지금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께서 사업을 지원해서 확정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6년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국정원문화원은 이제 산림청의 연수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이제 국가연수원이 최초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건 금성산성 아래 대나무 생태공원 내에 지금 공사 중인데 금년 12월이면 이제 준공이 돼서 개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다 완비가 되면 우리 담양에 2030년도 되면 3천만 공간이 찾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문학과 생태도시를 특화한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에서 누리는 스포츠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 담양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다 마무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성기기장에 있는 단빛 음악당도 조성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담양의 청년분들의 어떤 문화 여가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3만 5천 명의 분지를 지금 매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는 축구장 2개소, 테니스장, 족구장 그리고 어린이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단단히 제공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핫한 운동인 파크골프장의 고서 진압체는 금년 하반기까지 조성이 마무리가 되고 또 지금 홍수 조절지에 규모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영산강 위원청과 이미 협의는 끝났고요. 이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장평 체육공원은 다 마무리가 됐고 고서 생활체육공원도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돈사로 양돈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무적민 소재지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00억 원을 기부해서 농업 체험 실습센터로 이렇게 배우가 될 겁니다. 본 사업은 담양 산만지구와 함께 농림부 공모사업을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만지구도 이제 양계장이 있어서 주변에 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150억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 농업 교육적으로 이렇게 변모가 될 것입니다. 주택건설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추진을 준비 중인 것이 15건에 약 6,776세대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이 고속보철층 도시개발 사업은
2,559세대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는 우리 담양군의 군비는 투입이 되지 않고 전라남도 전남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투자를 해서 건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 매산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도 500세대를 추진 중에 있고, 센트럴파크 등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지금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저탄소 검색 도시 조성을 위해서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을 26년 중공 목표로 237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역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확충도 28년을 중공 목표로 778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 인문학교육 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100년 되기를 위해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미래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유학 모듈러 주택은 금성면과 용면에 우선 8동을 다 마무리를 해서 도시에 있는 유학생들을 담양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진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월산이라든가 대덕, 나머지 지금 좀 학생 수가 줄어들는 면에 저런 주택들을 계속 신축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그리고 청소년 국내 교육 확대, 그리고 지역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도 22년부터 24년까지 64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양한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미래교육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도립대와 힘을 합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인문학 문예교실을 78개소 운영하고 있고, 행복학습센터라든가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군수 판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인문학 가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정규여건 인프라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관제센터를 주간에만 운영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요 진로 방법용 CCTV도 이렇게 설치됐는데, CCTV가 그러니까 약 한 850개소 담양에 설치된 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예방이라는 이런 역할들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대비 대내방송 시스템 구축도 29개 마을을 지금 했는데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도 지난해 제가 성인 1,000원, 학생 100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재정 지원을 1년에 우리가 56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1년에 56억을 지원해서 군내버스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복택시도 83개 마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용수 공급 이용을 위한 순창과 협업인데, 저것은 담양호가 이제 가뭄 때 저수입이 약 2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양호가 76년도 중공 당시에 순창군에서 24%의 물이 담양호 넘어오도록 토수터널을 뚫어서 넘어왔었는데, 2010년도에 순창 국민들이 거기 토수터널 앞에다가 2m의 차수벽을 쳐버렸습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담양호 물이 약 24%가 순창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담양호는 항상 가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도 군수로 취임해서 그 사항을 농어촌 공사라든가
우리 건설과장도 보고를 받고 순창 군수하고 저 한 10차례도 만났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을 하여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한 14회 정도 접촉을 해가지고 올해 4월 29일 그 철거하고 풍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양호의 물이 얼마나 광주호가 지금 한 43% 됩니다. 장성호도 한 43%, 담양호의 물이 지금 한 64% 됩니다. 64%. 그래서 앞으로 담양호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로서 농업용수로 공급이 될 것인데 제 욕심은 향후에 담양호의 물을 생활용수로까지 끌어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성호 평림댐에서 많은 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얼마씩 가지고 오냐 톤당 400원씩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용웅사 월산 이제 저수지에서도 우리가 물을 갖다 쓰는데 거기는 톤당 80원씩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평림댐에서 가져온 물만 담양호 물에서 공급을 해도 하루에 10,000톤이라고 하면 하루에 320만 원씩 담양호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담양호도 이렇게 생활용수로 공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민이 체감하는 역동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강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향촌 변호사 대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는 것을 20시, 8시까지 민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민원 상담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취임 후에 반드시 아침 8시 이전에 나와서 어떤 민원 상담도 하고 국민들하고 미팅을 면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장 행정 중심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 처리 대응반을 운영해서 1946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또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군이나 읍면청 간부가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주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국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 홍보는 담양소식지 제작 대응 등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연일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담양에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행사 지원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주도의 기재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6일을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26건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야는 더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담양군이 2년 연속 지금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24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점점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업무 처리의 신속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계시기에 이렇게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위해서 군수가 가진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해서 부서장들이 지금 정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서장들에게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국회 예산 관련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회를 통한 고향사람 기부제들 모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2023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고향사람 기부 모금액이 우리 군이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 광역을 포함해서 24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2위를 했던 고흥군이 우리 군은 22억 4천만 했는데 고흥군은 12억 2천만 원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예양심을 갖고 고향생활 기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공모 평가 사업에서 우리가 175건의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6,402억 원의 사업들을 확보를 했고 69건의 우수권 평가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조직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족 힐링단을 운영이라든가 국내외 산업 선진지 시차 그리고 요사이 가장 악성 민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비상메뉴 및 CCTV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있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고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건 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46,280명 된 인구가 23년 말에 45,373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노령 인구도 20년도에 31.2%였는데 23년도에 국민 전체의 33.9%까지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물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지방교부세도 지금 22년도에 우리가 130억이 들어 올해 지금 430억 그래서 약 560억의 지방교부세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광주 인근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개발 가능지가 군 전체 면적의 15.6%밖에 되지 않습니다. 15.6%. 기개발지가 9%. 개발 불능지가 75.4%인데 그린벨트,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개발 불능지가 75.4%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어떻든 우리 군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지역을 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정 자립도가 우리 군이 12%입니다. 12%. 1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12억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88억 원 지원을 받아야 우리 군이 살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이 40.7%입니다. 재정 자립도. 그래서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에 만들어서 우리한 기업들이 밤에 둥지를 둘 수 있도록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이제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이제 정철원 의장님이시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항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가사문학관이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61배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박물관 40배, 다막골 생태원 20배, 단비 수영장 3.9배,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랜드하고 중록원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흑자가 날 것 같지만은 메타세콰이어가 2.3배 적자를 보고 있고 중록원이 1.4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적자는 부분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강화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빠른 시일에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읍면의 문화라든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1년에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약 5천만 원까지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읍면에서 일부 시설은 전기세마저도 자체적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전기세마저.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이나 우리 공직자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물 짓거나 이런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건물 지어주고 이모델링 해주고 지금 마을에 관이라 오정 이모델링 하면도 1년이 아니라 제가 와서 지금 들어간 돈이 약 22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든 군 예산도 내 돈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고는 건물에 대한 신축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협조를 부탁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군의 훈련 여건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또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토 요충지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동안에 안타까웠던 게 기차가 없었는데 이제 2030년도면 달빛 예비철도가 건설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년도에 지금 개통에 대비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문화 및 관광 자원이 우리 단양은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아주 유수한 문화 자원들이 있고 또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문화 및 관광 자원을 더 좀 품격 있게 가꾸고 이렇게 관리해 나간다면 3천만 관광 시대는 우리 앞에 더 빨리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주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 귀농 기촌 인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 기촌 인구도 저희들이 좀 친환경 이미지를 잘 살려서 이분들을 모시면 단양이 좀 부자 농촌으로 가고 인구들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이 이건데 저희가 이제 이 용역물이 되는데 2040년도에 이런 계획들을 착실하게 담양구에 추진하면 상주인구 6만 2천 명 이상은 지속 가능한 자립형 경제도시 그리고 행복한 담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저와 함께 군정이 이렇게 동행을 해주시면 이런 성과도 달성될 걸로 봅니다. 지난 2년 잘된 것은 개선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면서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온 그런 2년이 있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취임식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뛰어온 2년이었다. 또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더 큰 내일을 향해서 이렇게 뛰겠습니다. 그 가는 여정에 국민 여러분, 공직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